자, 이번에는 글로벌 갭의 세 번째 토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토픽은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자, 인적 자원이란 무엇일까요? 농업 생산에서 요구되는 그 투입 인력들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농약을 혼합하는 사람, 뿌리는 사람, 비료를 뿌리는 사람, 비료를 결정하는 사람, 그 밖에 뭐 위생 관리를 하는 사람, 생산량을 관리하는 사람, 그 밖에 자재, 종자 등을 관리하는 사람,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인적 자원이 되겠습니다. 혼자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그분 스스로가 인적 자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적 자원들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걸 나타내는 것이 이번 토픽인데요. 자, 먼저 기준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쭉 몇 가지 말씀드린 뭐 농약을 선택하고 비료를 선택하고 그걸 혼합하고 뿌리고 수확하고 수확 후에 관리를 하고 등등의 어떤 업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담당하는가를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혼자 농사 지으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맡으면 됩니다. 이렇게 누가 무엇을 담당하는지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경우, 큰 회사가 농사를 짓는 경우, 혹은 그룹을 이룬 경우, 생산자 단체인데 그룹이 있고 그 안에는 여러 직원들이, 뭐 예를 들어 농협에서 담당 직원들이 농약의 선택, 비료의 어떤 투입량의 계산, 뭐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고 있다면 그런 역할들이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회사에서도 job description이라고 해가지고 각자 역할들을 정의 내려놓죠. 그 업무가 무엇인지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투입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역량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투입물에 대해서는 역량이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투입물이 뭘까요? 예, 화학자재나 혹은 그 밖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양분, 병해충 방제용, 뭐 등등의 것, 뭐 제초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투입물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업무보다가 더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 전문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작업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자, 역량을 증명한다는 거, 좀 전에 그 3.2에서 말씀드렸던 그 역량, 투입물에 대해서 자, 이런 작물에 대해서는 이런 농약이 사용될 수 있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역량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물어봤을 때 알아야 돼요. 혹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 PLS라는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병해충에 대하여 어떤 농약, 어떤 성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기하지는 못해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량은 계속 교육되고 강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모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마지막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교육에 대해서는 기록이 요구되는데요. 꼭 이렇게 멋지게 만든 수료증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어떤 기록지에 참여자 리스트가 있으면 되는데, 대신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느냐면 무엇을 교육했느냐, 그 다음 누가 교육했느냐, 언제 교육했고 어디에서 했고 어떤 사람들이 교육받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요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농업 생산에 있어서도 체계화된 어떤 조직을 갖추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명이 맡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체계화된 조직 체계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게 뭐라 그랬죠? 투입물에 대해서. 특히 안전에 관계된 투입물들, 농약, 화학비료, 또 그 밖에 위생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또 빼먹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작업자들, 그 농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안전,
건강,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이 또한 반드시 지정돼 있어야 되고 그 조직 표상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 구체적으로 누군지 이름과 연락처까지도 명기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역량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교육의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교육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뭐 뚜렷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이 교육했다, 아는 사람이 교육했다 이런 정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산자가 어디 가서 교육을 많이 받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 그분 스스로가 어떤 담당자를 정해놓고 그 담당자에게 교육을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 가르친 사람이 충분히 역량을 갖추었다라는 것이 상식선에서 증명이 된다면 말이죠. 제일 좋은 거는 해당되는 학과를 졸업했다라는 그런 증명서입니다. 근데 그건 너무 과잉이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각 분야에 대해서 교육받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우리나라 GAP 농산물 우수 관리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GAP 기준에서도 규정에서도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서 요구되는 교육은 2시간 이상의 GAP의 그 일반 교육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에 대한 교육 이런 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통합된 어떤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교육과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맡은 담당 역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냥 이제 GAP에 대한 일반론의 그 교육을 받으면 우리는 뭐 GAP 인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구체적이냐 포괄적이냐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